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8학군으로 이사 오고 나서 아이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에 살게 되니 주변 인물들의 민낯이 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저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미모를 가진 분이었는데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인지 늘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동서, 나 정말 너무 피곤하다.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오늘 봄옷 하나 살까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나보고 너무너무 예쁘다면서 쇼핑몰 모델 해달라고 명함을 주지 뭐야? 나보고 20대 대학생인 줄 알았대. 나 정말 못 살아. 그런 칭찬 들어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형님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니까요. 그럼 모델 일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이야. 동서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남편 내조하고 애들 가르치느라 바쁜 거 알잖아. 그런데 모델 제의를 받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지? 하여튼 이 얼굴이 문제야.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이렇게 예쁜 게 말이 되냐고. 바빠서 못할 것 같으시면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혹시 거절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는 얼굴이 꼭 찌다가만 찐빵같이 생겨서 평생 이런 제의 안 받아봤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본인 쇼핑몰에 꼭 나 같은 이미지의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겠어. 나 같은 초미녀들의 삶은 이렇게 항상 피곤하다니깐. 그런가요? 길거리 나가보면 모델할 만큼 예쁜 여자들 많던데요. 형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모델 금방 구할 거예요. 동서 지금 나 질투해? 얼굴만 찐빵인 줄 알았는데 인성까지 옆구리 터진 김밥같이 못생겼네. 질투가 아니라요. 형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질투할 시간에 피부과 가서 얼굴 주름이나 펴. 동서 얼굴에 그 팔자 주름이랑 목주름 빨리 펴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란 말야.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얼굴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지. 어머님이 은근히 동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몰라? 내가 모델 제의 받았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동서도 이 기회에 예쁜 옷 사입고 화장 좀 하면서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자꾸 동서가 첫째 며느리, 내가 막내 며느리인 줄 알아서 어머님이 속상하시대.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 모델 제의 받으셨으면 그걸 하시든지 말든지 형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일인데 왜 갑자기 저랑 어머님 사이까지 이간질 하려고 그러세요?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준 것 뿐이야. 동서도 현실을 직시하란 말야. 동서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밖에 나가보면 다 무쓸모야. 결국 예쁜 게 최고라니까. 바로 나처럼.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외모는 평범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 외모에 평생 불만을 품어본 적이 없고 나이에 비해 과도하게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꼭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했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게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형님, 제 헬스장 PT 회원권을 형님이 쓰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없이 그걸 쓰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가 아주 비싼 PT샵 다닌다고 해서 어떤가 하고 가봤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길래 동서 이름 대고 몇 번 가서 운동한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번이 아니라 20회 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남의 회원권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범죄예요. 게다가 헬스장에다가는 제가 회원권을 양도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셨던데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모델 일 하면서 몸이 찌뿌둥하길래 헬스장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범죄라니. 동서 말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동서처럼 짜리몽땅한 사람이 PT 받아서 뭐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 나처럼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이 해야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거지. 당장 물어내세요.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아세요? 비싼 거면 내가 쓰길 더 잘한 거네. 나 같은 초특급 울트라 미녀가 비싼 PT를 받았기 때문에 제값을 한 거잖아. 안 그래? 형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안 참아요. 형님, 얼굴 예쁜 것도 알겠고 모델 일 하느라 들뜨고 신난 것도 알겠는데 제 인생에 피해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해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니까 동서 너무 화내지 마. 화내면 동서 못생긴 얼굴 더 찌그러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알지? 못생긴 사람일수록 항상 웃어야지. 동서 스마일. 정말 어이없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군 좋은 지역에서 자라기를 희망했기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던 중 쇼핑몰 모델이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나치려 했고 형님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옆에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쇼핑몰 사장인 것 같았는데 형님과 대낮 길거리에서 낯뜨거운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사는 잘 끝냈니? 거기 집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라면서? 아이 교육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왔어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 많이 주셨어요. 너네가 그렇게 여유가 넘친다니 나도 당당하게 요구해야겠구나. 내가 쓸 데가 있으니 5억만 내놓거라. 현금 5억이요?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돈은 있고 나한테 줄 돈은 없다는 거냐?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착한 우리 둘째가 너 만나서 결혼하더니 지 가정이 최고인 줄만 알고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게 없구나. 이번에는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어머님, 도대체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우리 첫째 며느리가 일하는 쇼핑몰에 투자 좀 하려고 그런다. 거기가 지금 해외 진출 준비하고 있대. 사장이 40대 여성인데 아주 사업 감각이 좋고 수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이번에 투자하면 못해도 최소 3배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대. 형님이 일하는 쇼핑몰 사장이 40대 여성이라고요? 어머님, 그 사장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너희 큰형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더라. 그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그 사장이 나한테 명품백을 선물로 보냈어. 너네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명품백 말이다. 어머님, 지금 형님 말발에 홀려서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사기 행각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못 본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머님한테 명품백을 왜 선물하겠어요? 게다가 갑자기 쇼핑몰 투자라니. 전부 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 놓칠 순 없잖니. 그래서 너희한테 5억 받고 이 집 팔아서 5억 마련해 볼 생각이었다. 너희 형님 말로는 총 10억 정도 투자해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내가 봐도 그 쇼핑몰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게 분명해. 어머님,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형님이 관여한다는 그 쇼핑몰 사업,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으이그, 네 형님이 하는 소리가 딱 맞아. 못생긴 게 꼴값 한다더니
어째서 돈 버는 기회가 있어도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하니? 너네한테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냥 5억이나 내놔. 10억 모두 내 이름으로 투자하련다. 저는 이대로 두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흥신소 사람을 시켜서 형님과 그 쇼핑몰 사장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속내는 아주 시커맸습니다. 동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건방지게. 제가 형님한테 허락받고 이사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성인인데요. 못생긴 게 어디까지 나대는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그 얼굴로 강남 5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그게 말이나 돼? 동서 얼굴은 반지하가 어울리니깐 우리랑 집 바꾸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미친년이 지랄하네. 뭐? 야, 너 니네 쇼핑몰 사장이랑 얼마를 헤쳐먹으려고 작당했니? 불륜 관계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10억을 뽑아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려? 너 내가 아주 쇠고랑차게 해줘.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10억은 정정당당한 투자금이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돈 좀 달라고 말한 게 그게 어떻게 범죄가 돼. 네가 어머님한테 니네 쇼핑몰 사장 40대 여자라고 했다며. 니네 사장 배 나온 50대 아저씨인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그런 구라를 쳐. 그리고 쇼핑몰 해외 진출은 개뿔. 그 돈 꿀꺽하고 니네 둘이 해외로 튀려고 한 게 네가 말하는 해외 진출이냐? 너 아주 나한테 딱 걸렸어.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사장이 40대 여성이라고 한 건 미안해. 50대 남성이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거부감 느끼실까봐 그랬어. 그렇지만 우리는 불륜 사이도 아니고 정말로 해외 진출 투자금 받으려고 했다고.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미 흥신소통해서 니들이 사기 계획 세운 거 전부 다 알아냈으니까. 그 돈 들고 동남아 가서 호의호식 하려고 한 계획까지 전부 다. 동서, 전부 다 오해야. 쇼핑몰 모델 일 하면서 사장과 가깝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리고 동서 가정 그렇게 찝찝하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투자 계획도 철회할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나 애가 둘이야. 가정의 평화는 지켜줘야 하잖아. 애가 둘이면 더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하니? 그 돈 들고 사장이랑 야반도주 계획할 때는 애들 얼굴은 생각도 안 났나 보지? 그리고 이미 너네 둘이 불륜 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마. 정말 미안해. 전부 실수였어. 그 사람이 나보고 예쁘다면서 선물 공세 펼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고. 잠시 방황하다가 내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방황 같은 소리 하네. 돈 많은 사장이 들이대니까 너도 좋았던 거잖아. 항상 네 편이었던 어머님까지 살살 꼬시면 돈 나올 것 같으니까 10억 들고 튈 계획까지 세운 거 아냐. 너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자료들은 전부 아주버님에게 전송했으니까 뒷감당은 알아서 하도록 해. 뭐라고? 야, 이 못생긴 게 너는 인정사정도 없냐? 그걸 그이한테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그 미모 믿고 남편 사랑,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그 미모로 잘 해결해 보도록 해.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형님의 불륜 사실과 사기 계획을 알고 난 후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히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빼앗기로 했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저 악독한 첫째 며느리한테 내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 저 예쁜 얼굴을 하고서 속은 그렇게 시커먼 사람인지 정말 몰랐구나. 어머님, 얼굴만 보고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동안 형님이랑 비교당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예쁘게 생긴 형님만 편애하셨고
저는 잘 꾸미지도 않는다고 미워하셨잖아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에 홀렸던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를 구박하고 깎아내렸던 거 전부 다 사과하마.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이니까 곧 결론이 나오겠지. 그 독한 것이 이혼도 곱게 해주지 않겠다고 저리 버틸 줄은 몰랐다. 그래도 변호사 말로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양육권까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구나. 사람 붙여서 증거 만들어준 네 덕분이야. 별 말씀을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는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 이제 좋은 기운 받아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앞으로는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우리 둘째 아들이 너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꾸녕을 내줄 테니. 어머님도 참, 저희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얼굴만 믿고 저를 구박했던 형님이 저희 집안에서 나간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의 커리어, 그리고 아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가 심부름 좀 해라. 욕실 청소용 세제랑 두루마리 휴지가 다 떨어졌으니까 좀 사오렴. 그리고 쌀도 10kg짜리로 하나 사오고 간 김에 양배추랑 감자랑 호박이랑 배추도 좀 사와라. 나이를 먹으니까 무거운 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장 다 보고 나면 그대로 와서 오늘 점심이랑 저녁 좀 해다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녁에 사러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저녁에 장을 보면 저녁도 늦게 먹어야 되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일해야 되거든요. 어머, 너 일 그만뒀잖니? 네? 얼마 전에 출퇴근할 때 쓰던 차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있는 걸 봤어. 하루 이틀이면 휴가였나 보다 하겠지만 거의 보름 내내 그대로 있더라. 이 정도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했단 거잖아. 속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직장에서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도입되었거든요. 재택근무? 지금까지 직장에서 하던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즉,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서 전업주부처럼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업이란 소리네. 아니요, 부업이 아니라 그래. 뭐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집에서 일한다는 거잖아. 그게 부업이지 뭐. 그런 건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하면 되니까 전업주부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직장에서는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 직원이란 소리잖니? 설마 인간관계도 다 망친 거니?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일하게 할 정도로 쓸모없는 직원이었구나? 재택근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락도 잘 주고받는다고요.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창피한 게 내 며느리라니. 내 아들만 불쌍하네. 최소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정도는 해. 알아들었으면 얼른 내가 시킨 거 사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해야 한다고. 시끄럽고 얼른. 알겠지? 못 해드려요. 이만 실례할게요. 뭐라고? 다음 날. 아가, 내가 부탁한 물건은 언제 사다 줄 거니? 밥하러도 안 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오늘은 빨래랑 청소도 좀 해줘야 돼. 얼른 와서 안 해주면 니네 집 집안일도 계속 쌓이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못 오니? 오늘 화상회의가 있거든요. 화상회의? 그게 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인터넷을 통해 회사 사람들과 함께 거래처와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회사 회의는 무슨... 너 아직도 그런 말 하고 있니? 엄연히 업무의 일환인데요. 고작 부업하는 것 정도 가지고 회의는 무슨...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구만. 뭘 그래.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된다니까 그러네. 얼른 끊든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하고 여기로 좀 와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저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필수로 참가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은 못 가드려요. 너 진짜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전업주부라면 더욱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오길래? 고작 부업 정도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얼른 오렴. 이제 회의 시작하니까 답장 못 드려요. 또 어딜 가?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대화 중이잖아. 고작 부업하는 정도밖에 못하게 된 주제 뭐가 잘났다고 그래? 우리 현식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딜 건방지긴. 안 되겠다. 당장 찾아가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켜놓든가 해야지 원. 내 말 안 들으면 이혼시킬 줄 알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며칠 후. 얘, 좀 너무하단 생각 안 드니? 며칠 전에도 모처럼 내가 찾아갔는데 회의네 뭐네 변명만 늘어놓고 방문까지 잠가버리고 말이야.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네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스스로 생각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마 전에 왜 그러셨어요? 어머,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랑 이러고 있어봐야 대화도 안 될 테니까 현식 씨랑 직접 대화 나누세요. 뭐? 현식이? 현식이가 뭐? 난 지금 너랑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 저는 이만 차단하겠습니다. 뭐가 어째? 현식과 엄마의 대화. 엄마, 이제 나랑 얘기하자. 우리 아들도 참 힘들겠다. 미영이 걔는 어쩜 태도가 그러니? 못 참겠으면 그냥 돌아와도 돼. 이혼해도 상관없어. 엄마, 우리 회사가 미영이 회사랑 거래한다는 얘기는 했었지? 어?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회사는 달라도 컴퓨터만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점은 미영이랑 똑같아. 그래? 근데 미영이 걔는 이제 일도 그만뒀는데 상관없잖아 이제. 그런 것보다 미영이가 앞으로 전업주부로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엄마, 미영이 일 그만둔 적 없다고. 뭐? 엄마가 부업 하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는 재택근무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방식 개혁을 시작해서 나도 그 대상이 됐어. 뭐? 아들, 우리 아들까지 부업하면서 살겠다고? 그 회사 괜찮은 거 맞니? 좀 그러면 아빠한테 부탁해서 어디 다른 회사 이직 자리라도 알아보든가. 그게 아니라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무 방식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하면 회사 경비 삭감에 도움도 되고 직원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메리트를 생각해서 회사가 이런 방침을 내세운 거라고. 급여가 깎이는 일도 없어. 그래? 나랑 미영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공사를 확실히 구별할 곳을 개개인에게 요구하고 집에 있는 만큼 가족들의 이해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엄마는 내가 뭐? 얼마 전에 화상회의 때 말이야. 미영이가 집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단 말이야. 뭐? 심지어 한창 미영이가 발표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말, 고작 부업하는 걸로 우쭐해하지 마. 전업주부랑 다를 것도 없으면서 내 말이나 잘 들어. 며느리가 어딜 건방지게. 내 말 안 들을 거면 니네 그냥 이혼해. 아니, 잠깐만.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퍼져나갔어. 진짜? 나는 재택근무가 미영이네 회사보다 조금 더 늦게 도입돼서 그날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은 화 안 내고 동정해줬으니 망정인데 진짜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현식아! 그리고 우리 집 열쇠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그날 분명 회의 전에 현관문 잠가놨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멋대로 들어왔잖아.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얼마 전에 니네 집에 갔을 때 장롱에 열쇠가 하나 더 있길래. 뭐? 그 장롱은 우리 침실에 있잖아. 거길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고? 너희가 하도 열쇠를 안 주길래. 주기 싫으니까 안 준 거지.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열쇠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엄마한테 하나 줘도 문제될 건 없잖아. 이 상황에서 잘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네. 뭐 이제 상관없긴 해. 이제 도어록으로 바꿨으니까. 뭐? 도어록 따는데 든 비용은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청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우리 조만간 다시 이사 갈 거야. 뭐? 이사를 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이제 재택근무하게 됐으니까 집안일을 도우라는 둥 하면서 말도 없이 찾아오면 일하는 데에 방해되잖아.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이미 한 번 그랬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부러 이사까지 가지는 않아도 돼.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상사조차도 이사 가라고 조언하더라. 그래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가 우리한테 피해가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디로 이사 가는지는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마. 현식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엄마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해? 뭐라고? 엄마가 미영이한테 한 짓은 요즘 말로 시월드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모든 연락은 아빠를 통해서 하든가 해. 나도 이제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잠깐만, 현식아!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당일에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에게 방해받는 일 없이 무탈하게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간 후로는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상황을 들었는데 아직도 재택근무와 부업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가 어쨌든 결국 전업주부랑 똑같은 거잖아 라는 말만 하신다고 하네요. 틈만 나면 제 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남편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시아버지 서재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야겠다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